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오늘도 이제 마경환 대표님과 이제 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채권 시장이 워낙 인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전채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채권들이 인기인데, 그 중에서도 요즘 또 그 금리가 높은, 쿠폰이 높은 채권들이 나오다 보니까, 하이힐드 채권 좀 어떨까요? 이런 좀 문의들이 있으셔서, 오늘 이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 대표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하이힐드 채권을 질문한다는 사람들은 채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는 거 인정해 드리고요. 어쨌건 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 이제 갈수록 이제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문의가 좀 많아서 오늘은 결론은 투자를 지금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질문 좀, 결론 좀 드리려고 지금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좀 원론적입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하이힐드 채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약간 인트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냐면 하이힐드 채권의 최적의 투자 타이밍은 경기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할 때가 투자의 최적의 타이밍이고요. 보면은 과거에 지난 20년 동안 경기 침체가 있었던 게 2002년과 2008년이었죠. 근데 그 다음에 해가 2003년, 2009년이 경기 침체 딱 하고 바로 돌아선 해인데, 보통 대다수 분들은 이제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면 야, 무조건 주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채권 안에서도 주식 못지않게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이힐드 채권이죠. 보면은 2003년에 미국 S&P 500이 24.3이었는데 미국 하이힐드 채권 거의 한 29%에 육박한 수익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2009년에도 S&P 500 22.6이었는데 와우, 거의 한 6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돌아서면 채권 버리고 무조건 주식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관념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건 간에 우리가 바닥권에 완전 들어왔을 때는 하이힐드 채권이 너무 좋은 타임이다라는 거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일부 이제 주식 사이드에서 전문가가 이 바닥권 아니에요? 이제 본격 주식 늘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만약 그분의 비유가 맞다면 지금 하이힐드 채권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서 한번 자세한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면은 현재 보통 하이힐드 채권이 수익이 나려고 하면 가상금리가 줄어들어야 하이힐드 채권 수익이 나는데, 보면 현재 하이힐드 채권 가상금리를 보면은 지금 뭐 그냥 과거 평균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보면은 예를 들면 US 하이힐드를 보면은 여기 짙은 색깔인 미국 하이힐드가 지금 아직 500bp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상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에서 추가적으로 얼만큼 금리를 더 얹어야 되냐는 얘기인데, 여기가 0이라는 거는 미국 국채 금리와 미국 하이힐드가 금리가 똑같다는 얘기고요. 여기 500이라는 거는 500bp입니다. 500bp니까 100bp가 1%니까 5% 정도 가상금리를 더 얻는다는 얘기고요. 즉 가상금리라는 속성은 경제가 나빠지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가상금리가 뜨게 되고요. 2008년에 그랬죠. 그리고 경제가 개선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가상금리 줄어들죠. 좀 전에 보여드렸죠. 2008년에는 미국 하이힐드 채권이 한 7% 깨졌는데 2009년, 방금 전에 2009년 한 60% 났죠. 그 60% 났을 때 이렇게 가상금리가 줄어들어야 그냥 수익이 좋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결론은 지금 만약에 하이힐드 채권 투자하기에 타이밍이 좋다고 판단하는 건 적어도 가상금리가 더 확대가 안 된다는 게 좋은 뜻인 거고, 근데 만약에 하이힐드 가상금리 이렇게 다시 확대가 되면은 결국 하이힐드 채권 펀드 수익이 저조하게 되고 지금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이힐드 향배가, 가상금리 향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힐드 가상금리라는 건 결국은 이제 채권이 부도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의 가상금리가 늘 것인가 안 늘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하이힐드 채권이 앞으로 부도율이 디폴트 레이트가 증가할 거냐 안 증가할 거냐고 판단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자료는 이제 크레딧 스위스에서 만들고 세계적 신평사인 이제 무디스 자료를 크레딧 스위스가 레포트를 만든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미국 하이힐드 부도율은 낮아요. 현재까지 부도율은 한 2.5%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보시면은 시나리오별로 있지만 예를 들면 굉장히 이전처럼 심각하게 간다고 했을 때는 부도율이 현재 한 15%까지 올라갈 여지가 있고, 그리고 좀 적절하게 안 좋아진다, 표현 좀 그런데 적절하게 안 좋아진다가 이렇게 약간 옅은 색깔인데 한 10% 내외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 보여지고 있고, 그런데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이제 그 베이스 시나리오, 그러니까 현재 전반적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한 이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5.5% 정도 됩니다. 6%가 좀 안 되나요? 예, 맞습니다. 결론은 뭐 경제가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에 따라서 부도율의 전망이 다르지만 어쨌건 간에 결론은 현재보다는 다들 레벨업을 할 거라는 그쵸. 게 기본적인 세계적인 신평사의 전망입니다. 따라서 현재 할드의 부도율은 보다는 향후 더 올라갈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요거는 방금 무디스 했는데, 무디스 자료를 한번 가지고 좀 볼게요. 현재 부도율이 여기 좀 더 아까 했던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건 2.5%인데, 무디스로 보면은 그럼 내년 초 정도까지는 한 5% 후반대까지 올라갈 거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방금의 자료를 좀 더 확대해서 본 거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뭔 자료냐면은 크레딧 스위스에서 얘네들이 자체로 모델을 좀 뽑은 겁니다. 자체로 모델을 뽑은 건데 그건 참조하십시오. 네. 참조하는 건데 현재 부도율, 검정색이 미국의 부도율이고 얘들이 자체 모델로 했던 인디케이터인데 뭐 자기 회사 잘났다는 얘기죠. 인디케이터랑 네. 부도율하고 같이 가고 가네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결론은 얘네들이 모델로 그려봤을 때는 무디스보다는 약간 부도율이 좀 더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6% 중반 정도까지 네.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는 가상금리가 요 라인을 좀 보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그래서 25년까지 계속 부도율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 제가 다시 하일드 채권 얘기하겠지만 부도율보다 하일드 가상금리가 선행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도율의 어떤 향배를 보는 게 먼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부도율을 25년 초까지는 계속 증가할 거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PT 할 때 뭐 다른 이제 전문가분들은 별로 활용하지 않는 PT 자료인데 제가 가장 많이 PT 하는 게 제가 이제 시니어 론 오피스 서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기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시니어 론 오피스 서베이는 여기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보셔야 됩니다. 이쪽을 보셔야 되고 이게 플러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향후 미국의 은행들이 더 대출 스탠다드를 쪼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혈관을 이렇게 쪼개겠다는 얘기고 이게 하일드 가상금리 기가 막히게 선행을 잘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도율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출 기준을 올리면 아무래도 기업 조달이 어려우니까 부도가 나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제 하일드 기업의 부도율과 요 론 오피스 서베이의 향배가 똑같죠. 똑같이 돼가죠. 네. 근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까지 갔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플러스 44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 보는데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현재 어떤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하면 한 5.5 정도로 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보다 조금은 더 신용경세, 크레딧 크런치가 더 이슈가 되면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거의 한 8% 정도까지는 육박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지가 있다는 걸 보고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부도율 점점 올라갈 거로 말씀 좀 드렸는데 우리 이제 마생투에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좀 더 깊은 얘기 좀 해야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제 펀더멘탈 얘기합시다. 현재 하일드 채권의 펀더멘탈 좀 보면은 하일드 채권 기업들의 에비타라고 하죠. 네. 에비타가 지금 보면 기업의 어닝이 2022년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에비타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탈이 좀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돈을 이제 벌어들이는 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등급이 낮은 채권이 부채 비율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 net 부채 비율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다가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턴어라운드 위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즉 조금 큰 폭은 아니지만은 점진적으로 하일리 채권의 이제 레버리지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자 보상 비율인데 그동안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은 얘기잖아요. 저랬다가 최근에 다시 꺾여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폭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대출 관련이나 부채 관련된 것들이 조금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펀더멘탈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제 책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채권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등급이 아래 등급에서 위에 등급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등급이 아래 등급 내려가는 거가 있고 보통의 경우는 조금 뭐 제가 좀 잘난 척 할게요. 잘난 척 하면 뭐냐면 하일드 등급과 투자 적격 등급 이렇게 이제 요기가 커트라인이잖아요. 그래서 AA에서 트리플 A는 이제 하일드에서 투자 적격 등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라이징 스타라 떠오르는 스타라고 하고 그리고 위에 투자 적격에서 투자 부적격으로 내려가는 게 폴린 엔젤인데 결론은
다운그레이드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기업들이 좀 더 전반적으로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걸 레팅 친 겁니다. 그래서 등급을 레팅 쳐보니까 최근에 떨어지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국 하이힐드가 좀 그러니까 레이팅 움직이는 게 부정적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고,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크라이시스 한번 볼까요? 크라이시스 때 직전에 보면은 그 전에 이렇게 꺾여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죠? 최근에 약간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약간 이제 네거티브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계속 얘기했는데 하이힐드 채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제시하는 게 뭐냐면 렌딩 스탠다드, 그러니까 대출 여건의 기준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건 간에 조금 전에 했던 얘기 비슷한 얘기입니다. 시니어론 오피스 어베이인데 보면은 2008년 2020년 팬데믹 때 보면 그쵸. 이렇게 대출 이렇게 검정색 위로 올라갔죠. 검정색 위로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시중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굉장히 앞으로 팍팍하게 하겠다는 서베이 당표인데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하이힐드 가상금리나 디폴트 레이트가 그렇게 안 올랐지만은 향후에 이 레벨에서 오래 머물면 어쩔 수 없이 부도율과 가상금리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금은 더 퍼더로 좀 더 또 디테일하게 간다고 했을 때 하이힐드 채권은 기본적으로 등급이 WB 아래 채권이라서 이게 지역에 따라서 유럽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고 아시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건 뭐냐면은 미국 하이힐드보다도 이머징 하이힐드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전체 총 부채,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율이고, 요거는 넷 부채 비율인데, 넷 부채 비율이 미국이 한 4% 정도, 4배 정도 되는데, 이머징 전체 볼까요? 이머징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머징의 전반적인 이제 바로 옆에 있네요.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바로 옆에 이머징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죠. 한 3배 정도 되죠. 조금 더 얘기하면 라틴 아메리카 더 좋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하이힐드보다는 이머징 하이힐드가 조금 더 낫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 한번 마지막으로 써버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크레딧 스위스 자료 지난주에 나온 자료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이게 정답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큰 방향에서 얘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방금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크로체크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참 볼게요. 자, 일단 글로벌 채권 전체적으로는 채권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 거버먼트 채권에 대해서는 그죠? 비중 확대하라는 얘기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회사채, 하이힐드나 회사채 같은 경우는 약간 중립, 재미없고, 방금 얘기했던 이제 이머징 마켓 하드 커런시라는 게 주로 회사채 같은 경우는 방금 이머징 마켓 하이힐드 채권 이건 비중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리는 그런 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론은 정리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현재 하이힐드 채권 절대금리 거의 한 10% 나옵니다. 그러나 맞아요. 향후에 어떤 매크로 상황을 봐서는 추가적으로 부도율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럼 그에 따라서 가상금리도 더 확대될 것 같기 때문에 아직은 하이힐드 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경기 하강일 때 베네핏을 보는 국채 위주로. 국채.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 국채, 한국 국채, 브라질 국채 뭐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물론 이제 진입 시점 국가별 좀 다르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경심체를 앞두고 있고 이제 임박해 있기 때문에 국채 위주로 가시고, 우리가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경침체가 되고 확연히 되면은 그 바닥 근처 어느 시점에 너무 주식만 찾지 말고요. 그때 하이힐드 채권 투자하시면 주식보다 더 좋은 어떤 수익도 주고 장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왜 하이힐드 채권 주식보다 좋은지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시간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대표님께서 하이힐드 채권을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장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경기 침체 이후 턴 어라운드 할 때 좀 수익률이 나기 시작하는 건데, 사실 지금 저희는 경기 침체가 아직 시작되기 직전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이힐드 채권을 가지고 성과를 보려면 사실은 지금보다는 오히려 경기 침체가 끝나갈 무렵 앞으로 한 1년, 2년 후에 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죠? 시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너무 섣불리 들어가시는 것보다. 이거 맞는 말씀인데 약간 그렇게 오래까지는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조금 이제 아무튼 경기 바닥이 일반적으로는 금년 빨리였으면 좋겠어요. 금년 하반기 늦게는 연초 정도 되는데 아마 그 어라운드에 하이힐드 채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하이힐드 채권은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채권의 탈을 쓴 주식이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경기 침체 시 턴 어라운드 할 때 주식의 성과가 좋아지는 것처럼 하이힐드 채권도 좀 성과가 좋아지니까 아마 그런 표현을 쓰셨던 것 같은데, 실제
채권의 성과를 보면 주식보다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것만 봐도 아마 이런 성과 수익률을 보시면 와, 채권인데 굉장히 리스크했던 주식과 비교해서도 결코 낮지 않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이 채권의 세계에서 아마 굉장히 좀 놀라운 모습을 두 가지 보실 수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오늘 이거 긴 얘기를 할 건 없지만은 두 가지 더 하나 꼭 말씀드리면은 하이힐드 채권 주식보다 선행을 하고요. 네. 그거 하나 짚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방금 성과가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꼭 두 가지 측면으로 봐서 성과와 변동성을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변동성을 감안하면은 압도적으로 주식보다 하이힐드가 좋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라스트, 첫 번째부터 라스트도 기억나는 게 원래 좀 시간이 많이 지날까봐 안 하려고 하셨다가 이머징 마켓 하이힐드 채권 살짝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더 양호할 것 같다고 말씀 주시는 것은 수익률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채권, 사실 우리나라 한국에서 발행하는 KP물도 먼 글로벌하게 보면은 하이힐드 채권에 들어가잖아요. 사실 섹션이.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높은 등급을 받는 채권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수익률이 참 맞아요. 볼 그래서 수밖에 없겠다. KP물 투자하는 네. 게 코리안 페이퍼라고 하는데 네. 아마 일반인은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몇몇 분은 아실 텐데 KP물도 그러면 투자 타임이 언제냐? 바닥에 경기 바닥에 KP물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일반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지금 KP물 파는 경우가 있는데 있죠. 저는 KP물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언제 들어가셔야 된다? 경기 바닥일 때.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좀 정확하게 구체적인까지 말씀까지 나왔는데요. 자, 지금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채권 같은 경우도 리스크도 있지만 이 변동성하고 시기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또 좋은 타이밍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 갖도록 할게요. 자, 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다 얘기 나누지 못했던 것들은 저희가 5월 3일 이 채권 마경환 대표님을 모시고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2시간 강의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혹시 그때 라이브로 진행하니까 못다한 질문, 더 구체적인 질문들은 거기서 실제 만나 뵙고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5월 3일 7시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 하단에 링크창 다 연결해 놨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대표님? 네. 네네. 준비 열심히 할 테니까 그때 뵙고요. 저희는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